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2세 전광석이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께 제가 겪었던 정말 힘들고 뼈아픈 경험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혹시나 저 같은 피해를 당하시는 분들이 없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용기를 내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점 시작은 작은 욕심에서. 2년 전 일이었어요. 그때 저는 70세였고 아내와 함께 작은 아파트에서 조용히 살고 있었습니다. 국민연금과 작은 예금으로 큰 무리 없이 지내고 있었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노후 자금이 넉넉하지는 않았어요. 여보, 요즘 물가가 얼마나 많이 올랐는데 이대로 가면 우리 용돈도 부족할 것 같아. 아내가 가계부를 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그러게 말이야. 은행 금리는 턱없이 낮고 저도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때만 해도 은행 예금 금리가 연 1.5% 정도였거든요. 물가 상승률보다도 낮은 금리였어요. 매달 나오는 연금으로는 생활하기도 빠듯한데 앞으로가 더 걱정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파트 단지 앞에서 우연히 만난 이웃 김봉수 씨와 이야기를 나누게 됐어요. 김 씨는 저보다 2살 많은 분이셨는데 얼굴이 참 밝아 보이셨어요. 광석이 형,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냥 그럭저럭이지. 봉수 씨는 요즘 참 밝아 보이네요. 하하, 그게 말이에요. 요즘 괜찮은 투자처를 하나 알게 됐거든요. 투자라는 말에 귀가 쫑긋섰어요. 무슨 투자요? 글쎄, 자세한 건 잘 모르겠지만 매월 10% 정도 수익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벌써 6개월째 정확하게 받고 있어요. 매월 10%라는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은행 금리가 연 1.5%인데 매월 10%라니 연간으로 치면 100%가 넘는 수익률이었어요. 정말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제 친구가 소개해 줬는데 정말 신기해요. 매달 25일이면 정확히 들어와요. 작은 돈으로 시작해서 이제 점점 늘려가고 있어요. 김 씨의 말에 저는 매우 관심이 생겼어요. 하지만 한편으론 의심스럽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안전한 투자예요. 너무 수익률이 높은 것 같은데. 아,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근데 벌써 6개월째 한 번도 안 빠뜨리고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언제든지 찾을 수 있대요. 원할 때 말하면 일주일 안에 원금까지 다 돌려준다고 하더라고요. 집에 돌아와서 아내에게 이 이야기를 했어요. 여보, 오늘 김봉수 씨를 만났는데 신기한 투자 이야기를 들었어. 자세히 설명을 듣던 아내가 고개를 저었어요. 여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매월 10%라니.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나도 그렇게 생각해. 하지만 김 씨가 벌써 6개월째 받고 있다니까. 그래도 조심해야 해요. 우리 같은 사람들 노리고 사기치는 경우가 많다고 하잖아요. 아내 말이 맞았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자꾸 그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매월 10%라. 만약 100만 원을 투자하면 매월 10만 원씩 들어오는 거잖아요. 1000만 원을 투자하면 매월 100만 원. 연금 외에 추가 수입이 생기는 거였어요. 2점 유혹에 빠지다. 며칠이 지나고 또 김봉수 씨를 만났어요. 이번에는 그가 먼저 다가왔습니다. 광석이 형, 혹시 지난번에 말씀드린 그 투자 관심 있으세요? 아, 그게 아직 잘 모르겠어요. 아, 그럼 이번 주 토요일에 설명회가 있는데 한번 가보실래요? 직접 들어보시면 이해가 쉬울 거예요. 설명회라는 말에 조금 더 관심이 생겼어요.
제대로 된 회사라면 설명회도 하겠구나 싶었거든요. 설명회를 어디서 해요? 강남에 있는 한 사무실에서 해요. 정말 깔끔하고 좋은 곳이에요. 토요일 오후 아내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김봉수 씨와 함께 강남으로 갔어요. 여보, 그냥 구경만 하고 와요. 절대 투자하지 말고. 알았어. 걱정하지 마. 강남역 근처의 한 고급 오피스텔이었어요. 20층 건물의 15층에 있는 사무실로 올라갔는데 정말 깔끔하게 꾸며져 있었어요. 입구에는 GLB 투자자문이라는 간판이 붙어 있었고 접수대도 있고 소파도 고급스럽게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어머, 정말 제대로 된 회사 같은데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어요. 회의실에는 이미 20명 정도의 사람들이 앉아 있었어요. 대부분 60대 이상으로 보이는 분들이었습니다. 저희와 비슷한 연령대였죠. 곧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정장을 말끔히 차려입은 남자가 들어왔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GLB 투자자문 대표 조민호입니다. 조 대표라는 분은 말을 참 잘했어요. PPT 자료까지 준비해서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은행에 돈을 맡겨 놓으면 물가 상승률도 못 따라가죠. 그렇다고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는 위험하고 복잡하고. 다들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우리 상황을 잘 아는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저희 GLB 투자자문에서는 특별한 투자 상품을 준비했습니다. 해외 선물 거래를 통해 안정적으로 매월 8에 1~2%의 수익을 드릴 수 있어요. 매월 8에 1~2%라. 김봉수 씨가 말한 것보다도 더 좋은 조건이었어요. 원리는 간단합니다. 저희가 여러분의 투자금을 모아서 해외 선물 시장에 투자하고 전문 펀드 매니저가 운용해서 수익을 낸 후 여러분께 나눠드리는 거예요. PPT 화면에는 복잡한 차트와 그래프들이 나왔어요. 잘 이해는 안 됐지만 뭔가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24개월 연속으로 플러스 수익을 기록했습니다. 여기 수익률 표를 보시면 화면에 나타난 표에는 정말로 매월 8%에서 15% 사이의 수익률이 적혀 있었어요. 가장 낮은 달도 8.2%였습니다. 와, 정말 대단하네요. 옆에 앉은 할머니가 감탄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수익률이 계속 가능한 건가요? 한 할아버지가 질문했습니다. 좋은 질문이세요. 물론 투자에는 항상 위험이 따릅니다. 하지만 저희는 위험 관리에 특화된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손실이 날 것 같으면 즉시 포지션을 정리하고 여러 상품에 분산 투자해서 위험을 최소화합니다. 설명을 듣다 보니 정말 그럴듯했어요. 전문 용어도 많이 나오고 PPT 자료도 잘 만들어져 있고. 투자 최소 금액은 얼마인가요? 제가 질문했어요. 최소 100만 원부터 가능합니다. 하지만 효과적인 운용을 위해서는 500만 원 이상을 권해드려요. 100만 원이라. 그 정도면 시도해 볼 만했어요. 그리고 언제든지 찾을 수 있나요? 네, 물론입니다. 일주일 전에 미리 말씀해 주시면 원금과 수익금을 모두 찾을 수 있어요. 이 말에 안심이 됐어요. 언제든지 찾을 수 있다면 크게 위험하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그럼 매월 수익금을 어떻게 받는 건가요? 매월 마지막 주에 고객님 계좌로 직접 입금해 드립니다. 문자 메시지로도 입금 내역을 알려드려요. 정말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것 같았어요. 설명이 끝나고 나서 조 대표가 말했어요. 오늘 가입하시는 분들에게는
특별히 첫 달 수익률을 12%로 보장해 드리겠습니다. 12%라. 100만 원을 투자하면 첫 달에 12만 원을 받는 거였어요. 그 자리에서 몇 분이 투자를 결정했어요. 500만 원, 1000만 원, 심지어 2000만 원을 투자한다는 할아버지도 계셨어요. 우리도 해볼까? 김봉수 씨가 제게 속삭였어요. 마음이 흔들렸어요. 하지만 아내가 반대할 것 같아서 그 자리에서는 결정하지 못했어요. 저는 집사람과 상의해보고 연락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제 명함 드릴게요. 조 대표의 명함을 받았어요. 조민호 GLB 투자자문 대표이사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아내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했어요. 어떻게 생각해? 생각보다 제대로 된 회사 같던데. 글쎄요. 그래도 너무 수익률이 높은 게 아직도 의심스러워요. 하지만 언제든지 찾을 수 있다고 하잖아. 100만 원 정도로 시작해서 한두 달 해보고 괜찮으면 늘리는 건 어때? 여보가 정말 하고 싶다면. 하지만 100만 원으로만 해봐요. 절대 더 늘리지 말고. 알았어. 그렇게 해서 저는 인생 첫 투자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3점 달콤한 수익의 맛. 다음 주 월요일에 조민호 대표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대표님, 지난번 설명회에 참석했던 전광석입니다. 아, 전광석 고객님.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투자를 결정하신 건가요? 네, 100만 원으로 시작해 보려고 해요. 좋습니다. 그럼 계약서 작성을 위해 사무실에 한번 나와 주시겠어요? 그 주 수요일에 다시 강남으로 갔어요. 이번에는 혼자서 갔습니다. 사무실에는 저 외에도 몇 분이 더 와 계셨어요. 모두 계약서를 작성하러 온 분들이었죠. 접수대에 앉은 예쁜 젊은 여자 직원이 친절하게 안내해 줬어요. 어르신, 안녕하세요. 투자 계약서 작성해 드릴게요. 계약서에는 투자 금액 100만 원, 예상 수익률 연 120%, 매월 수익금 지급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하단에는 위험성 고지 모든 투자에는 손실의 위험이 따를 수 있습니다라는 작은 글씨도 있었습니다. 계약서 내용 확인하시고 서명해 주세요. 그리고 여기 통장 사본과 신분증 사본도 첨부해 주시고요. 모든 서류를 작성하고 나니 조 대표가 나와서 악수를 했어요. 전광석 고객님, 저희 GLB 투자자문을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수익 안겨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그날 오후에 지정된 계좌로 100만 원을 입금했어요. 설레면서도 한편으론 걱정이 됐죠. 정말 괜찮을까? 사기는 아니겠지? 하지만 곧 그런 걱정은 사라졌어요. 정확히 한 달 후인 3월 30일, 제 통장에 12만 원이 입금됐거든요. 여보, 들어왔어. 저는 흥분해서 아내를 불렀어요. 뭐가 들어왔는데요? 그 투자금 12만 원이 들어왔어. 아내도 깜짝 놀라며 통장을 확인했어요. 어머, 정말 들어왔네요. 입금 내역을 보니 GLB 투자자문에서 들어온 게 확실했어요. 그리고 휴대폰으로 문자 메시지도 왔습니다. 고객님, GLB 투자자문입니다. 3월 수익금 12만 원이 입금되었습니다. 수익률 12.0%. 감사합니다. 12%라고 했는데 정말 12만 원이 딱 들어왔네. 아내도 신기해했어요. 그러게 말이야. 정말 신기해. 그날 김봉수 씨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봉수 씨 정말 들어왔어요. 12만 원이 딱 들어왔다니까요. 그렇죠. 저도 처음 받았을 때 정말 신기했어요. 이제 믿으시겠어요? 정말 신기했어요. 100만 원을 넣고 한 달 만에 12만 원을 번 거였어요. 은행에 넣어둔 1000만 원으로는 한 달에 이자가 1만 원도 안 나오는데 말이에요. 두 번째 달인 4월에도 정확히 4월 30일에 10만 원이 들어왔어요. 이번에는 수익률이 10%였어요. 문자도 왔습니다. 고객님, GLB 투자자문입니다. 4월 수익금 10만 원이 입금되었습니다. 수익률 10.0%. 감사합니다. 세 번째 달인 5월에도 11만 원이 들어왔어요. 수익률 11%. 이제 아내도 조금씩 믿기 시작했어요. 정말 신기하네요. 세 달 연속으로 들어오다니. 그러게 말이야. 이제 조금 더 늘려볼까? 아직은 좀 더 지켜본 다음에 해요. 하지만 저는 마음이 급해지기 시작했어요. 매달 10만 원 정도 받는 것보다는 더 큰 금액을 투자해서 더 많은 수익을 얻고 싶었거든요. 6월에는 9만 원이 들어왔어요. 수익률 9%. 여전히 높은 수익률이었지만 처음보다는 조금 낮았어요. 그때 조민호 대표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전광석 고객님, 안녕하세요. 아, 대표님. 안녕하세요. 투자 만족하고 계시죠? 네, 정말 감사해요. 혹시 추가 투자 계획은 없으신가요? 지금 특별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어떤 프로모션이에요? 1000만 원 이상 투자하시는 고객님께는 3개월간 15% 수익률을 보장해 드려요. 그리고 VIP 고객으로 승격시켜서 더욱 안정적인 투자 상품도 제공하고 있고요. 1000만 원에 15%라. 매달 150만 원을 받는 거였어요. 좀 생각해 보고 연락드릴게요. 네,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하지만 이 프로모션은 이번 달까지만 진행합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마음이 흔들렸어요. 150만 원이라. 우리 연금보다도 많은 금액이었어요. 여보, 조 대표한테서 전화 왔는데 아내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했어요. 1000만 원요? 너무 많아요. 하지만 매달 150만 원씩 들어온다고 생각해봐. 1년이면 1800만 원이야. 그래도 너무 무서워요. 만약에 잘못되면 어떻게 해요? 지금까지 4달 동안 한 번도 안 빠뜨리고 들어왔잖아. 그리고 언제든지 찾을 수 있다고 했고. 결국 아내를 설득해서 500만 원을 추가로 투자하기로 했어요. 1000만 원은 부담스러우니까 일단 500만 원을 더해서 총 600만 원으로 늘리는 걸로 했죠. 500만 원만 더 해보자. 그리고 몇 달 더 지켜본 다음에 결정하고. 알겠어요. 하지만 더 이상은 안 돼요. 7월에 추가로 500만 원을 투자했어요. 총 투자 금액은 600만 원이 됐습니다. 그 달부터 수익금이 확실히 늘었어요. 7월에는 66만 원, 8월에는 72만 원이 들어왔어요. 수익률은 11%와 12%였습니다. 여보, 정말 대단하지 않아? 한 달에 70만 원이 넘게 들어오다니. 아내도 이제는 좋아했어요. 정말 신기해요. 이런 투자가 있다니. 김봉수 씨도 투자금을 늘렸다고 했어요. 처음 300만 원에서 시작해서 이제 1500만 원까지 늘렸다고 하더라고요. 광석이 형, 저는 이제 매달 150만 원씩 받아요. 연금보다 많아졌어요. 하하하. 부럽네요.
나도 좀 더 늘릴까 생각 중이에요. 그러세요. 빨리 늘릴수록 좋죠. 9월에도 60만 원이 들어왔고 10월에도 66만 원이 들어왔어요. 이제 저희 부부는 이 투자를 완전히 믿게 됐어요. 여보, 이제 정말 안심이 되네요. 벌써 8개월째잖아요. 그러게 말이야. 조 대표님도 정말 실력이 좋은 것 같아. 그리고 11월에 저는 큰 결정을 내렸어요. 4점 욕심이 독이 되다. 11월 초에 조민호 대표에게서 또 전화가 왔어요. 전광석 고객님, 연말 특별 프로모션을 안내드리려고 전화드렸어요. 무슨 프로모션이에요? 연말까지 2천만 원 이상 투자하시는 고객님께는 내년부터 매월 20% 수익률을 보장해 드려요. 20%라. 2천만 원에 20%면 매달 400만 원이었어요. 정말요? 네. 그리고 VVIP 고객으로 승격되시면 더욱 안정적이고 고수익 상품에 투자할 수 있어요. 해외 부동산이나 원자재 펀드 같은 것들이요. 머릿속으로 계산이 빠르게 돌아갔어요. 매달 400만 원이면 연간 4,800만 원. 2천만 원을 투자해서 1년 만에 4,800만 원을 버는 거였어요. 좀 생각해 볼게요. 네. 하지만 이 프로모션은 연말까지만 해요. 그리고 VVIP 고객은 한정적으로만 받고 있어서 집에 와서 아내와 상의했어요. 여보, 2천만 원까지 늘리면 매달 400만 원을 받을 수 있대. 400만 원요?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8개월 동안 한 번도 문제 없이 들어왔잖아. 그리고 생각해봐. 400만 원이면 우리가 평생 써도 될 만큼 많은 돈이야. 사실 저희 부부의 월 생활비는 150만 원 정도였어요. 400만 원이면 생활비를 쓰고도 250만 원이 남는 거였죠. 그래도 2천만 원은 너무 많아요. 우리한테는 거의 전 재산이잖아요. 하지만 지금 이 기회야. 연말 특별 프로모션이라고 하니까 나중에는 이런 조건이 없을 수도 있어. 며칠 동안 아내와 계속 이야기했어요. 처음에는 반대했던 아내도 점점 마음이 흔들리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정말 안전한 걸까요? 8개월 동안 한 번도 문제 없었잖아. 그리고 언제든지 찾을 수 있다고 했고, 만약에 잘못되면 잘못될 게 없어. 조 대표님 같은 분이 사기꾼일 리가 있겠어. 김봉수 씨에게도 물어봤어요. 봉수 씨는 어떻게 할 거예요? 저요? 저는 이미 2,500만 원까지 늘렸어요. 내년부터는 매달 500만 원씩 받을 거예요. 와, 정말요? 네. 지금까지 1년 넘게 투자했는데 한 번도 문제 없었어요. 이제는 완전히 믿어요. 김 씨의 말을 들으니 더욱 확신이 섰어요. 결국 아내도 동의했어요. 알겠어요. 하지만 이게 마지막이에요. 더 이상은 절대 늘리지 말아요. 알았어. 이번이 마지막이야. 11월 말에 1,400만 원을 추가로 투자해서 총 투자 금액을 2천만 원으로 늘렸어요. 거의 우리 전 재산이었습니다. 12월에 첫 번째 고수익이 들어왔어요. 무려 360만 원이었습니다. 수익률 18%. 여보, 360만 원이 들어왔어. 통장을 확인한 아내도 깜짝 놀랐어요. 와, 정말 많이 들어왔네요. 그러게 말이야. 이제 정말 걱정 없겠어. 1월에도 380만 원, 2월에도 400만 원이 정확히 들어왔어요. 수익률 19%와 20%. 이제 저희 부부는 완전히
이 투자에 만족했어요. 매달 400만 원이면 정말 여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었거든요. 여보, 이제 정말 노후 걱정이 없어졌네요. 그러게 말이야. 조 대표님께 정말 감사해야겠어. 3월에도 380만 원이 들어왔어요. 지금까지 총 17개월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수익금이 들어온 거였어요. 그런데 4월에 조금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5점 첫 번째 경고 신호. 4월 30일이 되었는데 수익금이 들어오지 않았어요. 여보, 오늘 30일인데 아직 안 들어왔네요. 그러게 말이야. 보통은 오전에 들어오곤 했는데 오후가 되어도 들어오지 않아서 조 대표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오늘 수익금이 아직 안 들어왔는데. 아, 전광석 고객님. 죄송합니다. 시스템 점검으로 인해 입금이 하루 늦어질 예정입니다. 아, 그렇다면 안심이네요. 네, 내일 오전에 정확히 입금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연에 대한 사과의 의미로 이번 달은 22% 수익률로 지급해 드리겠습니다. 22%라. 440만 원이었어요. 하루 늦는 것쯤은 문제 없었죠. 다음 날인 5월 1일 오전에 정말 440만 원이 들어왔어요. 다행이에요. 시스템 점검이었다니. 하지만 뭔가 찜찜한 기분이 들었어요. 17개월 동안 한 번도 늦어진 적이 없었는데 5월에는 다시 정상적으로 30일에 380만 원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6월에 또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6월 30일에 수익금이 들어오긴 했는데 금액이 300만 원이었어요. 평소보다 80만 원이 적었죠. 문자도 왔어요. 고객님, GLB 투자자문입니다. 6월 수익금 300만 원이 입금되었습니다. 수익률 15%. 해외 시장 변동으로 인한 일시적 감소입니다. 감사합니다. 조 대표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대표님, 이번 달 수익률이 좀 낮네요. 죄송합니다. 해외 선물 시장이 일시적으로 불안정해졌어요. 하지만 일시적인 현상이니 걱정하지 마세요. 다음 달부터는 다시 정상화될 겁니다. 그렇다면 다행이네요. 그리고 이런 상황에 대비해서 새로운 투자 상품을 준비하고 있어요. VVIP 고객님들만을 위한 특별한 상품이에요. 어떤 상품인가요? 자세한 건 다음에 설명회 때 말씀드릴게요. 곧 연락드리겠습니다. 7월에는 280만 원만 들어왔어요. 수익률 14%. 점점 줄어들고 있었어요.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높은 수익률이라고 생각했어요. 은행 금리보다는 훨씬 좋잖아요. 그런데 8월에 조 대표에게서 급하게 전화가 왔어요. 전광석 고객님, 긴급히 만나 뵙고 싶어요. 무슨 일이에요? 전화로는 설명드리기 어렵고 중요한 안내 사항이 있어서요. 내일 오후에 사무실로 와 주실 수 있나요? 뭔가 심상치 않았어요. 하지만 거절할 수도 없었죠. 다음 날 사무실에 갔어요. 이번에는 아내도 같이 갔습니다. 그런데 사무실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평소보다 직원들이 적었고 무엇보다 손님들이 거의 없었어요. 조 대표가 심각한 표정으로 나왔어요. 두 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중요한 말씀을 드려야 해서. 무슨 일인가요? 실은 해외 투자처에서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무슨 문제요? 저희가 투자했던 해외 선물회사가 갑자기 파산을 했어요.
예상치 못한 일이었습니다. 그럼 우리 돈은? 지금 변호사와 함께 회수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아내가 다리를 후들거리며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그럼 우리 돈 다 날아간 건가요?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다만 회수하는데 시간이 걸릴 뿐이에요. 얼마나 걸려요? 최소 6개월에서 1년 정도. 하지만 반드시 되찾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수익금은요? 그게 당분간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2천만 원이 다 날아간 건가? 지금까지 받았던 수익금들도 다 거짓이었던 건가? 대표님, 정말 우리 돈 돌려받을 수 있는 거죠? 네, 저도 모든 것을 잃었어요. 제 개인 자산까지 투자했거든요. 저도 피해자예요. 함께 회수하겠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와서 아내와 저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여보, 우리 어떻게 해요? 아내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저도 눈물이 났지만 참아야 했어요. 아직 끝난 게 아니야. 대표님이 돌려준다고 했잖아. 하지만 속으로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아마도 사기일 거라고. 6점 충격적인 진실. 다음 날 김봉수 씨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봉수 씨, 어제 GLB에서 연락 받았어요? 아, 광석이 형. 저도 똑같은 말 들었어요. 정말 회수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일단 기다려 보자고요. 김 씨도 마찬가지였어요. 2,500만 원을 투자했는데 모두 묶여버린 거였어요. 며칠이 지나고 더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어요. 아파트 같은 동에 사는 박경호 씨가 찾아온 거였어요. 광석이 형, 혹시 GLB 투자자문에 투자하셨어요? 네. 왜요? 저도 투자했는데. 뉴스 봤어요? 무슨 뉴스요? 박 씨가 휴대폰으로 인터넷 기사를 보여줬어요. GLB 투자자문 대표 조민호 300억 원 투자 사기 혐의로 수배. 기사를 읽어보니 충격적이었어요. 조민호는 가짜 이름이었고 실제로는 이전에도 여러 번 투자 사기를 저질렀던 전과자였어요. GLB 투자자문도 제대로 등록되지 않은 유령 회사였고요.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건 처음부터 실제 투자는 전혀 하지 않고 새로운 투자자들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폰지 사기였다는 거였어요. 그럼 우리가 받았던 그 수익금들도 네, 모두 다른 사람들이 새로 투자한 돈이었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서 주저앉았어요. 지난 1년 반 동안 우리가 받았던 그 모든 수익금들이 다른 피해자들의 돈이었다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 원금은? 이미 다 사라졌을 가능성이 높아요. 조민호는 이미 해외로 도주했다고 해요. 그날부터 저희 집은 완전히 거꾸러졌어요. 아내는 충격으로 몸져 누웠고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멍하니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여보, 우리 어떻게 살아요? 돈이 하나도 없는데. 정말 그랬어요. 2천만 원을 모두 투자했기 때문에 통장에 남은 돈은 생활비로 쓰던 50만 원뿐이었어요. 어떻게든 방법을 찾을 거야. 하지만 무슨 방법이 있겠어요? 72세 노인이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어요? 7점 경찰서와 변호사 사무실. 며칠 후 경찰서에 신고를 하러 갔어요. 저희처럼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정말 많았어요. 경찰서에 가니 벌써 20명 넘는 사람들이 와 있었습니다.
2천만 원 투자했어요. 저는 3천만 원, 저는 5천만 원까지 늘렸는데 다들 저희와 비슷한 60에 70대 어르신들이었어요. 모두 평생 모은 돈을 잃어버린 거였죠. 경찰관이 설명해 줬어요. 조민호는 이미 해외로 도주한 상태입니다. 수배를 내렸지만 언제 잡힐지는 미지수예요. 그리고 설령 잡힌다고 해도 돈을 회수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그럼 우리 돈은 포기해야 하는 건가요? 유감스럽게도 대부분의 경우 회수가 어렵습니다. 이미 다른 곳에 사용되거나 해외로 빠져나갔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절망적이었어요. 경찰조차 희망이 없다고 하는데 집에 돌아와서 변호사 사무실에도 전화를 걸어봤어요. 폰지 사기 피해 회복이 가능한가요?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이런 사기의 경우 대부분 돈이 이미 소진된 상태거든요. 변호사 선임 비용을 생각하면 오히려 손해일 수 있어요. 변호사마저 포기하라는 식이었어요. 그날 밤 아내와 저는 울면서 이야기했어요. 여보, 우리 정말 바보였어요. 너무 욕심을 부렸어. 매월 10%씩 수익이 난다는 게 말이 되나요? 그때 왜 그걸 몰랐을까요? 지금 와서 후회해도 정말 후회만급이었어요. 처음에 아내가 반대했을 때 들었어야 했는데 100만 원으로만 끝냈어야 했는데 욕심을 부리지 말았어야 했는데 하지만 후회해봐야 소용없었어요. 이미 늦었거든요. 8점 어려움의 나날들. 그 후 몇 달은 정말 힘들었어요. 2천만 원을 모두 잃어버리자 생활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원래는 연금 외에 매달 400만 원씩 들어와서 여유로운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연금만으로 살아야 했어요. 연금은 월 110만 원 정도였는데 관리비와 생활비를 내고 나면 거의 남는 게 없었어요. 여보, 이번 달 관리비 15만 원 나왔어요. 15만 원, 연금에서 관리비, 생활비 내고 나면 남는 게 없네. 정말 빠듯했어요. 예전에는 외식도 자주 하고 옷도 사고 여행도 다녔는데 이제는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는 날이 많아졌어요. 더 힘든 건 마음이었어요. 제가 욕심을 부려서 아내까지 고생시키게 된 거잖아요. 여보, 미안해.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해도 아내는 말은 그렇게 했지만 저를 원망하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같이 걱정해 주고 위로해 줬어요. 우리 나이에 뭘 그렇게 많이 쓰겠어요. 조금 절약하면서 살면 되죠. 하지만 절약만으로는 한계가 있었어요. 병원비도 만만치 않았거든요. 여보, 저 혈압약 좀 비싸네요. 한 달에 3만 원이에요. 그래도 약은 먹어야지. 건강검진도 미뤘어요. 종합건강검진에 30만 원이 넘게 드는데 그 돈이 아까웠거든요. 가장 힘들었던 건 사람들을 만나는 거였어요. 아파트 주민들이 모두 제가 투자 사기를 당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전광석 씨, 그 투자 어떻게 됐어요? 아, 그게 말하기가 부끄럽고 창피했어요. 제가 너무 욕심을 부렸다는 걸 인정하는 것 같았거든요. 김봉수 씨도 마찬가지였어요. 2,500만 원을 잃어버린 후 완전히 의기소침해졌어요. 광석이 형, 우리 참 바보 같았죠. 말하지 마요. 서로 만나기가 민망했어요. 9점 조금씩 배워가는 것들.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이 사기의 구조를 이해하게 됐어요. 인터넷으로 찾아보고 뉴스를 보면서 공부했거든요. 폰지 사기라는 게 정말 교묘했어요. 처음에는 약속한 수익률을 정확히 지급해서 신뢰를 쌓은 다음
점점 투자금을 늘리게 만드는 거였어요. 그리고 새로 들어온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주다가 더 이상 새로운 투자자가 들어오지 않으면 파산하는 거였죠. 여보, 이거 봐요. 폰지 사기라는 게 이런 거였어요. 아내에게 설명해 주며 저도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매월 10에 20%의 수익률이라는 게 처음부터 불가능한 거였어요. 세상에 그런 투자가 있을 리 없잖아요. 만약 정말 그런 투자가 있다면 모든 사람이 부자가 됐을 거예요. 그런데 왜 그때는 몰랐을까요? 욕심이 눈을 멀게 했나 봐요. 정말 그랬어요. 욕심 때문에 판단력이 흐려진 거였어요. 그리고 또 하나 깨달은 건 언제든지 찾을 수 있다는 말도 사기꾼들의 상투적인 수법이었어요. 실제로는 찾으려고 하면 온갖 핑계를 대면서 미루다가 결국에는 잠적하는 거였죠. 뉴스를 보니까 저희와 같은 피해자가 전국적으로 500명이 넘었어요. 피해 금액만 300억 원이 넘었고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당했구나. 저희만 바보가 아니었던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위로가 되는 건 아니었어요. 10점 새로운 시작. 1년이 지났어요. 이제는 어느 정도 상황을 받아들이게 됐어요. 돈은 돌아오지 않을 거라는 것도 인정했고요. 여보, 이제 포기해요. 그 돈은 없는 걸로 생각하고 살아요. 그래야겠어요. 대신 다른 방법을 생각해 봤어요. 72세지만 아직 건강하니까 뭔가 할 일을 찾아보자고 했어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경비 일자리가 있다고 해서 지원해 봤어요. 나이가 좀 있으시네요. 네, 하지만 건강하고 성실합니다. 다행히 일자리를 얻었어요. 월급은 120만 원이었어요. 연금과 합치면 월 230만 원 정도 되니까 생활하는 데는 문제 없었어요. 여보, 일하는 게 오히려 좋은 것 같아요. 집에서 그냥 있으니까 자꾸 그 일 생각만 나고. 그러게 말이에요. 경비 일을 하면서 사람들도 만나고 얘기도 나누니까 마음이 조금씩 편해졌어요. 아내도 아파트 청소 일을 시작했어요. 주 3회 월 80만 원 정도였어요. 우리 연세에 이런 일을 하게 될 줄이야. 그래도 건강해서 다행이에요. 이제 두 사람이 일해서 월 300만 원 정도의 수입이 생겼어요. 투자 사기 당하기 전보다는 적지만 살아가는 데는 충분했어요. 11점. 또 다른 유혹들. 그런데 일을 시작하고 6개월쯤 지났을 때 또 이상한 전화가 왔어요. 안녕하세요, 전광석 고객님. 골드리치 투자에서 전화드렸습니다. 어떻게 제 번호를 알고? 고객님께서 투자에 관심이 많다고 해서 연락드렸어요. 저희는 정말 안전한 투자 상품을 제공하고 있거든요. 또 투자 이야기였어요. 순간 가슴이 뛰었어요. 무슨 투자예요? 금 투자인데요. 매월 8% 정도의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해 드려요. 매월 8%라. GLB보다는 낮지만 여전히 높은 수익률이었어요. 어떻게 그런 수익이 가능한가요? 저희는 해외 금광에 직접 투자해서. 설명을 듣다가 깨달았어요. 또 같은 수법이구나. 죄송해요. 관심 없어요. 잠시만요, 고객님. 한 번만 설명을 들어보세요. 정말 안전한.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 후에도 비슷한 전화가 몇 번 더 왔어요. 코인 투자, 해외 부동산 투자, 원자재 투자. 모두 비슷한 패턴이었어요. 높은 수익률을 약속하고 안전하다고 하면서요. 여보,
또 투자 전화 왔어요. 아, 그래요? 뭐라고 했어요? 바로 끊었어요. 이제는 그런 거 안 믿어요. 한 번 당하고 나니까 이제는 구별할 수 있었어요. 정말 좋은 투자가 있다면 왜 모르는 사람한테 전화를 걸어서 권유하겠어요. 그런 건 다 사기라는 걸 이제는 알아요. 12점. 다른 피해자들과의 만남. 작년에 GLB 투자자문 피해자 모임에 참석한 적이 있어요. 저희와 같은 피해자들이 모여서 정보도 나누고 서로 위로도 하는 모임이었어요. 저는 3천만 원 잃었어요. 저는 평생 모은 5천만 원을 다 날렸어요. 저는 집까지 담보로 잡혀서 8천만 원을. 정말 다양한 피해 사례들이 있었어요. 저희가 2천만 원 잃은 게 적은 편이었을 정도였어요. 그런데 더 안타까운 건 모두 저희와 비슷한 60에 70대 어르신들이었다는 거예요. 평생 열심히 일해서 모은 돈을 노후에 당한 거죠. 조미노 그자가 우리 같은 사람들을 타겟으로 했나 봐요. 그렇죠. 젊은 사람들은 이런 걸 잘 안 믿으니까. 정말 교묘했어요.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새로운 투자 방법을 잘 모르니까 속이기가 쉬웠던 거예요. 그리고 목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투자 경험이 별로 없으니까 더욱 좋은 타겟이었던 거죠. 그래도 우리가 경험해서 다른 사람들은 안 당하게 해야죠. 맞아요. 주변 사람들한테 조심하라고 말해줘야 해요. 그래서 지금도 아파트 주민들이나 경비실에 오시는 분들께 가끔 이런 이야기를 해드려요. 투자 전화 오면 절대 믿지 마세요. 다 사기예요. 너무 높은 수익률 약속하는 건 무조건 사기라고 보시면 돼요. 제 경험이 다른 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이에요. 13점. 조금씩 회복되는 마음. 이제 2년이 지났어요. 처음에는 정말 절망적이었는데 지금은 많이 나아졌어요. 돈은 잃어버렸지만 건강은 여전히 괜찮고 아내도 건강해요. 둘 다 일을 할 수 있어서 생활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어요. 여보, 생각해보니까 건강이 최고의 재산인 것 같아요. 그러게 말이에요. 아프면 돈이 있어도 소용없으니까. 예전에는 매달 400만 원씩 받으면서 뭔가 대단한 사람이 된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것도 허상이었어요. 남의 돈이었으니까요. 지금은 비록 적지만 제가 직접 일해서 번 돈이에요. 떳떳하고 마음 편해요. 여보, 이제는 투자 같은 거 생각도 안 나요. 저도요. 은행에 저축만 해도 충분해요. 지금은 매달 100만 원씩 저축하고 있어요. 금리는 낮지만 안전하니까 마음이 편해요. 가끔 옛날 생각이 날 때도 있어요. 만약에 그때 투자 사기를 안 당했다면 하는 생각이요. 하지만 이제는 후회하지 않으려고 해요. 이미 지나간 일이니까요. 14점. 후배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저 같은 피해자가 더 이상 생기지 않았으면 해서예요. 특히 60에 70대 어르신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째, 너무 높은 수익률을 약속하는 투자는 무조건 의심해 보세요. 매월 5% 이상의 수익률을 보장한다면 99.9% 사기예요. 세상에 그런 투자는 없어요. 둘째, 원금 보장. 언제든지 찾을 수 있다는 말도 믿지 마세요. 진짜 투자라면 원금 손실의 위험이 있다는 걸 분명히 얘기해요. 셋째, 급하게 결정하라고 하는 것도 사기의 특징이에요. 이번 달까지만 특별 프로모션, 이런 말로 서두르게 만들어요. 넷째, 아무리 사무실이 깔끔하고
직원이 친절해도 속지 마세요. 그런 건 다 연출이에요. 다섯째, 가족이 반대하면 들으세요. 저도 처음에 아내가 반대했는데 그때 들었어야 했어요. 여섯째, 혼자 결정하지 마세요. 가족이나 신뢰할 만한 사람과 꼭 상의하세요. 일곱째, 투자 경험이 없다면 일단 공부부터 하세요. 주식, 채권, 펀드 같은 정상적인 투자부터 이해하세요. 여덟째, 욕심을 조심하세요. 욕심이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어요. 15점, 지금의 일상. 지금 저는 아파트 경비실에서 일하고 있어요. 새벽 6시부터 오후 2시까지 8시간씩 일해요. 안녕하세요, 전 대리님. 주민분들이 인사해 주시면 기분이 좋아요. 비록 72세에 경비 일을 하고 있지만 부끄럽지 않아요. 정직하게 일하는 거니까요. 아내도 주 3회 청소 일을 하면서 건강하게 지내고 있어요. 여보, 일하니까 오히려 건강해진 것 같아요. 그러게 말이에요. 몸도 움직이고 사람들도 만나고, 저녁에는 함께 텔레비전을 보거나 산책을 해요. 예전처럼 비싼 외식은 못하지만 집에서 함께 저녁을 먹는 것도 좋아요. 여보, 오늘 마트에서 삼겹살 사왔어요. 구워 먹을까요? 좋죠. 오랜만에 고기 먹는 거네요. 작은 행복들이에요. 예전에는 이런 걸 당연하게 생각했는데, 이제는 감사하게 생각해요. 주말에는 가끔 등산을 가기도 해요. 돈 안 드는 운동이고 건강에도 좋아서요. 여보, 다음 주에 북한산 갈까요? 좋아요. 날씨도 좋고. 16점, 꿈과 희망. 비록 2천만 원을 잃었지만 포기하지는 않았어요. 지금부터라도 다시 저축해서 노후를 준비하려고 해요. 매달 100만 원씩 저축하면 1년에 1200만 원이에요. 5년이면 6천만 원이 돼요. 77세가 되겠지만 그래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여보, 우리 5년 후에는 일 그만두고 편하게 살아요. 그때까지 건강해야죠. 건강 관리에도 신경 쓰고 있어요. 매일 운동하고 병원 정기검진도 받고 있어요. 손자, 손녀들도 가끔 놀러 와요. 아이들이 올 때마다 용돈은 못 줘도 맛있는 음식은 해줄 수 있어요. 할아버지, 오늘 뭐 해주실 거예요? 할아버지가 짜장면 해줄까? 와, 좋아요. 이런 순간들이 정말 소중해요. 17점, 사회적 대책이 필요해. 제가 이런 피해를 당하고 나서 느낀 건 우리나라에 이런 투자 사기를 막을 제도적 장치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일단 금융교육이 필요해요. 특히 60대 이상 어르신들을 위한 금융교육이요. 저도 그런 교육을 받았다면 사기를 안 당했을 텐데요. 여보, 구청에서 금융사기 예방교육 한다고 하네요. 그래요? 우리 한번 들어볼까요? 지금도 가끔 그런 교육이 있으면 참석해요. 늦었지만 계속 배우려고 해요. 그리고 사기꾼들에 대한 처벌도 더 강화됐으면 좋겠어요. 조미노 같은 놈들이 해외로 도망가지 못하게 하는 시스템도 필요하고요. 피해자 구제 시스템도 개선돼야 해요. 지금은 사기를 당해도 돈을 되찾을 방법이 거의 없어요. 피해자 보상 기금 같은 걸 만들어서 최소한의 생활은 보장해 줬으면 좋겠어요. 18점, 가족들의 이해와 지지. 다행히 자식들이 이해해 줘서 큰 도움이 됐어요. 처음에는 크게 실망했지만 지금은 오히려 격려해 줘요. 아버지, 요즘 경비 일 어때요? 괜찮다. 사람들도 친절하고
힘들면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우리가 도와드릴게요. 자식들이 가끔 용돈도 주고 명절 때는 챙겨주기도 해요. 미안하기도 하지만 고마워요. 아버지, 제가 금융상품 하나 가입해 드릴게요. 안전한 거로요. 큰아들이 저축보험을 하나 가입해 줬어요. 매달 30만 원씩 넣는 거예요. 고맙다. 하지만 무리하지 마라. 아니에요. 이 정도는 괜찮아요. 가족의 지지가 있어서 힘이 나요. 19점. 새로운 인연들. 경비실에서 일하면서 새로운 사람들을 많이 만났어요. 주민분들 중에는 정말 좋은 분들이 많아요. 대리님, 이거 드세요. 가끔 차나 커피를 갖다 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작은 관심이지만 정말 고마워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연배의 분들과는 이런저런 이야기도 많이 나눠요. 대리님도 투자 사기 당하셨다면서요? 네, 부끄럽지만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요즘 그런 사기가 많더라고요. 서로의 경험을 나누면서 조심하자고 다짐해요. 함께 일하는 다른 경비원 분들과도 친해졌어요. 나이도 비슷하고 사정도 비슷해서 서로 이해가 잘 돼요. 우리 나이에 이런 일 하게 될 줄이야. 그래도 건강해서 일할 수 있으니까 다행이지. 서로 격려하면서 일하고 있어요. 20점. 앞으로의 계획. 이제 앞으로의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비록 늦었지만 남은 인생을 알차게 살고 싶어요. 첫째, 건강 관리가 최우선이에요. 건강해야 계속 일할 수 있으니까요. 둘째, 꾸준한 저축이에요. 매달 100만 원씩 저축해서 최소한의 노후 자금을 마련하려고 해요. 셋째, 가족들과의 시간을 소중히 하려고 해요. 손자, 손녀들과 더 많은 추억을 만들고 싶어요. 넷째, 제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분들이 사기 당하지 않도록 도움을 주고 싶어요. 여보, 우리 동네 경로당에서 금융사기 예방 강의 같은 거 하면 어때요? 좋은 생각이에요. 우리 경험이 도움이 될 거예요. 실제로 몇 번 그런 자리에서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제 경험담을 듣고 조심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을 보면 뿌듯해요. 마무리하며요. 지금까지 제가 겪었던 투자 사기 경험을 말씀드렸어요. 정말 뼈 아프고 힘든 경험이었지만 이제는 받아들이고 새로운 시작을 하고 있어요. 혹시 이 글을 읽고 계신 분 중에 저와 비슷한 유혹을 받고 계신 분이 있다면 제발 조심하세요.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너무 좋은 조건의 투자는 100% 사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미 피해를 당하신 분들께는 너무 자책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도 처음에는 정말 절망적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회복됐어요. 포기하지 마시고 새로운 시작을 해보세요. 가장 중요한 건 건강이에요. 돈은 잃어도 건강하면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하지만 건강을 잃으면 정말 끝이에요. 저는 72세에 경비 일을 시작했지만 부끄럽지 않아요. 정직하게 일하면서 아내와 함께 건강하게 살아가는 게 가장 소중한 거예요. 마지막으로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힘들 때 가족이 있어서 버틸 수 있었어요. 돈보다 중요한 건 사람이에요. 여러분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내시길 바라요. 그리고 투자 사기 절대 조심하세요. 감사합니다. 72세 전광석 할아버지의 생생한 경험담을 통해 폰지 사기의 위험성과 예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높은 수익률을 약속하는 투자에는 항상 함정이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고 욕심보다는
안전을 우선으로 하는 투자 습관을 기르시길 바랍니다.